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그리고 그 뒤로 한숨도 못 주무셨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수면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리는 약 없이도 다시 푹 잘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서 30년 넘게 수면 클리닉을 운영해온 내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밤을 위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오셨다는 조명자 할머니, 올해 76살이셨죠.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구나 하고요. 눈가의 깊은 그늘, 조금 처진 어깨, 말투에서 느껴지는 피곤함이 다 보였거든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요.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가 싶었는데 화장실 다녀와도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5시쯤 되어서야 겨우 한숨 자는데 그마저도 얕은 잠이라 7시면 또 깬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60 중반에서 80대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세요.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거, 이게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낮에 자꾸 졸리니까 집에서 넘어지실 위험도 커지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지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조명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요즘 들어 며느리 전화번호가 자꾸 헷갈린다고 어제 먹은 반찬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태산 같으셨대요. 하지만 제가 검사해보니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였던 거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라고요. 약 없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 수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할머니 목소리에 담긴 기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기억을 정리하는 일을 다 잠자는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 주무시면 이 모든 과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하루 이틀 못 자도 금방 회복되지만 60을 넘어서면 그게 쉽지 않아요. 며칠만 제대로 못 자도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나이 들면 새벽에 자꾸 깨는 거냐고요? 저도 예전엔 6시간씩 푹 잤는데 요즘엔 4시간도 못 잔다고 이게 정상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 때문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에서 나오는 잠을 부르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면 밤이 되면 우리 뇌의 깊은 곳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적게 나와요. 젊을 땐 충분히 나오던 게 60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70 넘으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램프에 기름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몸도 잠을 만드는 재료가 모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시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을 땐 밤 11시에 자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시계가 앞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밤 9시 반만 돼도 졸음이 오고 새벽 3시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는 겨울철처럼 우리 몸의 하루 주기도 짧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부천에 사시는 김성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4살이셨는데 매일 밤 9시에 주무시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신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총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계산해 보니까 5시간 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짧다고 걱정하셨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게 불편하다는 거였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 계시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시죠? 자식들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낮엔 바빠서 잊고 지내던 것들이 밤이 되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은 밤의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 이런 감정들이 뇌를 자극해서 잠을 깨우는 겁니다. 낮엔 텔레비전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정신이 없는데 밤엔 조용하니까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밤마다 새벽 3시에 깬다고요. 그 시간이 예전에 남편이 화장실 가던 시간이래요. 무의식 중에 그 소리를 기다리다가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듣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몸은 잠을 자도 마음은 깨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몸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누워 있으면 이런 통증들이 더 느껴져요. 낮엔 움직이니까 덜한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죠.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그 몇 분 사이에 뇌가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또 속이 쓰리신 분들도 많아요. 위산이 올라와서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밤에 더 심해지니까 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쉽게 올라오거든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낮에 심심하시니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깜빡깜빡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낮잠을 1시간, 2시간씩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몸도 낮에 이미 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듯이 잠도 충분히 졸려야 잘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커피나 녹차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데 이게 밤잠을 방해합니다. 나이 들면 우리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저녁 6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젊을 땐 금방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몸에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손주 사진 보시고 뉴스 보시고 친구들이랑 메시지 주고받으시고. 그런데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면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을 쫓아버립니다. 우리 뇌는 밝은 빛을 보면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안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78살인데 매일 밤 11시까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신대요. 그러고 나서 자려고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한두 시간은 뒤척이신다고 하셨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정하고 나서는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벽에 깨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당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겹친 분도 계세요. 조명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3가지가 겹쳐 있었어요. 낮잠을 오후마다 2시간씩 주무시고 저녁마다 단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시도해봤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환자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효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숨쉬기 방법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가만히 누워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넷을 세면서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숨을 참으세요. 일곱을 세면서요. 그 다음엔 입으로 길게 내쉬는데 여덟을 세면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서너 번만 반복해도 몸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몸엔 긴장할 때 작동하는 신경과 편안할 때 작동하는 신경이 따로 있거든요.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 편안한 쪽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는 겁니다. 마치 달리다가 멈추면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는 것처럼요. 거제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2살이셨는데 이 방법을 2주일 정도 해보시더니 정말 좋아지셨대요. 새벽에 깨도 1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해보니까 신기하게 졸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근육을 한 부분씩 힘을 주었다가 확 풀어주는 겁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5초 정도. 그리고 확 풀어버리세요. 그 다음엔 종아리, 그 다음엔 허벅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깨까지 다 하고 나면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잠이 옵니다. 두 번째는 향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라벤더 향 아시죠? 보라색 꽃에서 나는 그 은은한 향유.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베개맡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손수건을 놓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하니까 살짝만 느껴질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 발바닥 마사지도 좋아요.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잠이 깨니까 기분 좋을 정도의 힘으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69살이셨는데 라벤더 향 맡으면서 발 마사지 하니까 15분도 안 돼서 다시 잠들더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새벽에 깨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그럴 땐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준비해 두세요. 걱정되는 것들을 쭉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옆에 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했다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뇌가 안심을 해요. 걱정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주에 사시는 76살 할아버지가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웃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요. 종이에 적고 접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면 안 됩니다. 왜 잠이 안 오지? 빨리 자야 하는데 이러면서 조급해 하시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겁니다. 밤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과자나 빵을 드시면 안 돼요. 단 음식은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우유도 좋지 않아요. 속이 더부룩해지거든요.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만 마시세요. 목이 마른 걸 해소하면서도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한 잔 가득 마시면 한두 시간 뒤에 또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반 컵 정도, 50ml 정도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익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밤마다 야식 드시던 걸 끊고 물로 바꾸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지셨대요.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방이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우리 뇌는 밝은 빛을 보면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시고 텔레비전은 꼭 끄세요.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불빛과 소리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방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다가 깨게 됩니다. 25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해요.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몸이 편안한 정도로 덮으세요. 베개는 너무 푹신하면 목이 꺾여서 불편하니까 적당한 높이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낮 생활도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려면 낮에 깨어 있어야 해요. 밤 9시 반이나 10시쯤 주무시는 게 좋고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오후 3시 이후엔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고요. 아침엔 꼭 햇빛을 쬐세요. 15분 정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시계가 재조정됩니다. 이게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다시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여섯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낮 동안 가볍게 걸으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밤에 훨씬 잘 주무실 수 있어요.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흥분시키니까 산책하듯이 편하게 걷는 게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살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공원 한 바퀴 도시는데 그날 밤엔 꼭 푹 주무신대요. 단, 자기 3시간 전부터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몸이 아직 흥분 상태라서 잠들기 어렵거든요. 7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 달 이상 꾸준히 해봐도 나아지지 않으면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요즘은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각과 습관을 바꿔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약 없이도 잠을 잘 자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훨씬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진료실을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넷, 7, 8 호흡법 덕분에 다시 깊은 잠을 찾았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걱정을 종이에 적는 방법이 의외로 효과적이라고 하세요.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남편 콧꼬리 때문에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는 귀마개랑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걸로 해결하셨대요. 백색 소음이 뭐냐면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리를 말하는데 이게 다른 소음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핸드폰 앱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남편분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훨씬 편하게 주무신대요. 그리고 수면제를 오래 드시던 분들도 조금씩 약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바꿔가고 계세요. 물론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약에 의존하던 분들이 이제는 호흡법이랑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니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전립선 때문에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데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신 뒤에 다시 침대에 누워서 호흡법을 하시고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신다면 그건 전립선 자체를 치료하셔야 하니까 비뇨기과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잠을 부르는 호르몬 보충제에 대한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그런 보충제들 말이죠. 두세 달 정도 단기간 드시는 건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오래 드시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복용하시는 다른 약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인천 부평의 조명자 할머니요. 76살이셨던 그 할머니가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몰라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한결 밝아지셨더라고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호흡법으로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대요. 낮에도 훨씬 개운하시고 며느리 전화번호도 잘 기억나신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기운도 나서 요즘은 동네 모임에도 다시 나가신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약 없이 나아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제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주신 할머니께서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기초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 이 중에서도 잠은 특히 중요해요. 잠을 잘 주무셔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게 다 잠자는 동안 일어나거든요. 면역력도 잠에서 나와요. 우리 몸이 병균과 싸우는 세포들이 잠자는 동안 만들어지고 강해집니다. 활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고 상쾌해야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혹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코로 넷, 참고 7, 내쉬고 8. 그리고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따뜻한 물을 반 컵 정도 마시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누우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 몸이 지금 다시 잠들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다시 잠이 찾아올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힘이 납니다. 약보다 강한 회복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잠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좋다는 건강식품보다 푹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몸에 좋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을 위해 낮 동안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화로운 밤과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익혀가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 구독 버튼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면을 치유하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